네, 계속해서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오셨네요. 네, 네, 그랬죠. 확실히 네. 이제 목소리 좋으신데 이제 비주얼까지 챙기고 있는 김태성 팀장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오늘 외인과 기관 어느 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현재 마니코를 24%가 떨어졌는데 마니코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화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수급이 붙었습니다. 한화와 한화생명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오늘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신한, BNK, 우리금융지주, 이 금융지주사 쪽에도 수급이 좀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기관 수급도 볼 텐데요. 저번에 이제 폴더블폰 수혜주로 짚어주셨던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오늘 잘 가고 있는 게임 관련주들은 이 기관의 수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를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수급을 어디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자,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싸움을 붙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인 대 기관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트! 네, 외국인은 현재 포스코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현대건설입니다. 연관 관계를 막 되게 찾기는 어려운데요. 그쵸? 어딘가? 네. 뭐 굳이 연관 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경기 민감주 더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더 들어요. 거시적으로 볼 걸 네, 그랬군요. 일단 네. 철강의 포스코 그리고 네. 건설의 현대건설. 일단 전체적으로 뭐 두 종목 중에 뭐가 하나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럼요.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겠는데요. 예. 일단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좀 강하게 잡았었죠.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두 섹터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두 종목 모두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타났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 그 피로도가 나타났던 시기들이 또 지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 갈 것이냐 지금 그 포인트에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이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는 것. 없으신 분들 지금 두 종목 혹은 두 섹터 모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인의 포스코 또 기관의 현대건설을 오늘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포스코 대 현대건설이고요. 자, 김태성 팀장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기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자, 모멘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손을 너무 많이 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식해서 갖고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기관의 픽을 제가 오늘 한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멘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건설주 하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맞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후보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정책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부동산 가격 정책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결국 후보자들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말은 절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죠. 그쵸. 가장 근본적인 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건설주들의 가장 큰 문제, 일단 국내 시장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제 알죠. 하지만 이제 더 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뭐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해외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 쪽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플러스 해외 수주까지 겹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자국 실물 경기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하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C, DY 파워 이러한 종목들이 1차원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더 크게 본다면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주들이 오히려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체크를 하시면서 현대건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펀더멘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 정책 관련주에서 그 중심의 중심이 이 부동산, 이 맞습니다. 주택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건설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 그죠? 지수와 조금 많이 연동이 된 최근의 조정. 네. 즉 기업의 이슈가 있어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뭐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모레 큰 시세를 바라는 종목은 아니에요.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의 흐름을 좀 기대해보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 이 가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6만 원, 네,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7월 달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해서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항상 올라갔을 때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네. 손절가를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드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손절가가 지난주 금요일 이 박스 하단 부분으로 제가 제시드리는데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우선은 다시 한번 자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확실히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밴딩을 정말 그렇죠. 타이트하게 잘 제시해주고 있는 김태성 팀장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건설을 1라운드로 살펴봤고요. 바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파이트! 2라운드는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너무 쉽습니다. 게임 더비가 2라운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으로 따지면은 위메이드는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카카오게임즈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게임주들이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의 대표작 NC소프트가 오늘 정말 또 충격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게임즈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일단 국내에서는 호재 뉴스가 나왔죠. 셧다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국내 게임을 조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슈. 하지만 또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결국 이제 중국이 게임은 아편과 같다라는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 아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중국 내에서는 이 마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수위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 IP 판호와 관련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게임주도 굉장히 오르고 내리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지금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를 오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호파이터를 진행하면서 사실 뭐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더비를 붙였던 그렇죠.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크래프톤을 선택했었고 네. NC소프트는 선택을 안 했었는데 주가 흐름도 어떻게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김태성 팀장님의 말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라운드 결과 열어주세요.
오늘 이 기관 연속 2승입니다. 이런 네. 날 진짜 없는데. 네. 그렇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기관의 픽을 연속적으로 좀 선택을 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예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한 수 위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게임 기준으로 위메이드가 낮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높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우선 카카오 게임즈 하면 가장 큰 단점이 대표작이 없었다라는 것. 하지만 이번에 오딘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면서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켰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 납품을 하는 게임주들은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위메이드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 발급에 굉장히 이 집중을 했었던 게임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판호 발급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되나 지금 중국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메이드가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 지금 우선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세 가지 지금 모멘텀들을 모두 확인해 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예. 네, 8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85,0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오, 이야기를 드려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10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7만 원은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추세가 모두 이탈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게 되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7만 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이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이 만약에 8만 5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종가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게임 더비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알아봤고요.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네. 이 로봇 관련주는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개인적으로요. 네. 어렵지만 지금 저는 로보티즈 혹은 로보스타 이런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로봇 산업에게서는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뭐 다수의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로봇 관련주는 코로나19가 완화됐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던 로봇 산업을 딱 멈추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엔 저는 충분히 이 로봇 산업은 지금보다 더 외형 성장이 커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이 로봇의 수요 여전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AI, 로봇 관련하면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모멘텀은 여전히 크게 가져가야 되는 산업. 일단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투자는 곧 그 기업의 성장 또 기업의 성장은 주가의 상승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일단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좋다. 언제든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는 건 로봇 관련주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보고 또 네. 이제 피부에 와닿는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600원, 14,700원 지금 가격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이요. 만약에 로보티즈의 단일 기업의 악재 때문에 내렸다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네. 지수 여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수급만 붙어준다면 지금 가격에서 올라오게 될 네. 것 같고요. 올라오면 저는 높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만 원까지. 네, 지금
14,700원인데요. 목표가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가는 엄청나게 짧게 잡아드립니다. 자, 13,000원.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 네,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의 가격 전략 손절가 엄청 타이트합니다. 13,000원이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로보티즈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로보티즈, 카카오게임즈, 현대건설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급파이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